네, 전일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시장은 꽃길만 남은 건지 시장 방향성을 참고해서 오늘도 각 종목별 전략 두 분과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졸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또 눈에 띄는 섹터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약 바이오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녹십자를 보겠습니다. 전일 이제 녹십자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나온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증권가 분석에 힘입어서 또 폭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녹십자 기업 설명회 내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백신과 관련해서 5억 병, 즉 5억 도주에 대한 완제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도즈당 1에서 3달러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연 80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CMO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하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전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 나갔고요. 25% 넘게 올라서 37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차장님? 글쎄요, 이게 네.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기업 설명회에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 결국 이제 전 세계 지금 백신 개발 업체도 마찬가지고 치료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만드는 업체들도 이걸 이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대체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대량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다 맡길 것이냐 이게 상당히 제일 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환경이 우리 한국이 가장 잘 갖춰져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CMO 업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할 수 있고 셀트리온도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거기다 바이넥스, ST팜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또 이미 계약을 맺은 게 있고 이번에 녹십자도 결국엔 스페인 바이오 파브리와 함께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고 좀 이제 언급이 좀 나왔는데 결국 백신을 또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런 좀 계약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고품질의 이런 그 백신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내 대표 이런 백신 회사들이 그런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어제 주가 상승은 타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사 보니까 한 펀드 매니저 분께서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거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계약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계약에서 그 내용은 좀 정확히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사 내용만 보고 그냥 덜컥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 생산이 될지 어느 정도 단가가 갈지는 계약서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 그 1조 원이 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주가가 그냥 움직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주가가 당분간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더 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기관 투자들이 최근에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녹색 선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좀 갑자기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어제도 들어왔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갑자기 대량으로 나와버리면 주가 흐름이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일단 던지는 흐름이 나오면 같이 좀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 좀 잘 체크하시고 기관들이 계속 사는 입장이라면 굳이 지금 탈출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수급 보시면서 좀 계속 홀딩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또 시장에서 핫했었던 녹십자를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전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모처럼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것 같고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또 일부 반영하는 듯합니다. 2차전지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대표님? 네, 네. 바이든 후보 당선되는 건가요? 모르겠죠. 네, 거의 시장은 네.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 다시 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뺀다고 하더라도 벌써 트렌드는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9월달 수출 동향에서도 나왔죠. 2차 전지 관련된 쪽 여전히 모멘텀 좋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LG화학을 필두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점유율 양호하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그만큼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보인 만큼 뭔가 어떤 이슈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상황 쪽에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그래도 LG화학 어떤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시각은 바꾸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현대 쪽과의 약간 이제 가능성입니다만 기대감이죠. 어떤 수주 가능성 이쪽이 더 연결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또 약간 시장이 쏠리기 시작하면 경계감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대선과 관련된 쪽에 하나만 더 언급드리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좀 만만하게 물러날 사람이냐 이런 부분 쪽에서 약간 짜증낼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또 아마 또 좋게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2차 전지 관련 이 전기차 섹터는 어차피 갈 섹터다 뭐 이렇게 보는 투자자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리네요. 네, 어차피 갈 거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일단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따라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사겠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나 나올 변동성을 좀 대비하면서 좀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소재 관련된 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1위를 다투는 영역 쪽에서 뭐 첨보나 에코프로비엠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한솔케미칼도 2차 전지 쪽 만만치 않다. 실적 상당히 좋은데 이 종목 좋아하는 거 알죠, 제가. 어떻게 하셨죠? 네. 몇 번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주가는 거의 이를 반영 못하고 조정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조만간 주가의 흐름은 실적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이제 세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첨보 그리고 한솔케미칼 역시나 한솔케미칼은 실적 모멘텀이 또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일 이제 시장에서 잘 갔었던 종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두 분과 먼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9시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2,45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한층 더 커진 증권사의 리포트가 전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및 주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주가는 그냥 바닥 네. 같은데 올라가려면 좀 시간은 걸릴 거는 같아요. 근데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고정거래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과 좀 다른 점이 하이닉스는 모바일용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서버용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서버용 쪽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모바일 쪽은 디램 가격도 뭐 좀 견조한 편이고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데 서버용이 지금 뭐 인텔의 뭐 CPU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 초를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쪽 모바일 쪽에 대한 디램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지금은 좀 피해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한 거 뭐 아시겠지만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 비용 뭐 10.5조 원 정도 됐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예전에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했을 때 가격이 4조 원인데 네. 인텔을 10조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비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낸드 플래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SK는 삼성전자가 막대한 낸드에서 이익을 낼 때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많이 뒤쳐져 있는데 결국 여기서 좀 필요한 게 이제 기업형 SSD라고 하는데 이쪽을 지금 인텔이 지금 이쪽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 기술력까지 그냥 한 번에 인수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실적으로 나중에 잡히려면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들을 이제 미리 반영해가지고 주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8만 원 이하에선 뭐 적극적으로 좀 사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이닉스가
뭐 내년 반도체 경기 봤을 때 충분히 10만 원 이상으로 못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집은 하시되 다만 올해 말까지 그렇게 탄력적인 상승은 삼성전자보다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내년을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만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당장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좀 원하신다면 차라리 그 반도체 중소형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 상승을 노리신다면 좀 그쪽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고 중장기는 여전히 좀 매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리 사둬서 오랜 기간 볼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지는 거를 보고 네. 시기가 임박했을 때 사던지 그게 이제 전략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이 가격대에 사놓으면 이게 하이닉스도 어느 순간 모멘텀 받으면 급등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확인하고 사면 좀 어쨌든 더 비싸긴 사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죠. 지금 가격보다 10% 네. 이상은 더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 게 싫으시면 내년 보시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데 당장은 이게 모멘텀 자체가 좀 크게 발현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짜증이 나신다면 차라리 요새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성향에 맞게 좀 시기를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오늘 또 롯데정밀화학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예상치 함께 보시죠.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가량 감소한 3,123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3% 급감한 29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 실적보다는 우리가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하는 건지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세요, 대표님? 네, 요즘 화학업체들 잘 나가는데 롯데정밀화학은 약간 실적은 기대감이 낮습니다. 근데 어제 화학주들이 또 좋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특히 말씀드렸듯이 철강화학이 좋은 이유는 어떤 유가와의 스프레드 벌어져 있고요. 네. 품목별로 봤을 때 벌어져 있고 중국 수요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끌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는 아마 중국 지표와 함께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되 네. 롯데정밀화학은 약간 그의 기준에 좀 못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페셜티 화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커피도 아니고 스페셜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정밀화학과 일반 화학으로 나뉘는데 네. 정밀화학 같은 경우 뭐 메셀로스, 헤셀로스 계열 갑자기 멍해지시죠? 네. 이쪽을 보게 되면 건축, 시멘트, 페인트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일반 화학 쪽은 암모니아, 가성소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지금 나오는 구조를 봤었을 때 제품 가격들이 아직 충분히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맞출 정도로 높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속도가 나느냐. 대표적으로 유로엑스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어떤 자동차용 질소 관련된 쪽에 촉매 저감제를 같이 끌어내면서 나오는 변화가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속도가 나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보는 게 두산솔루스에 대해서 스카이레이크를 통해서 지분을 약 한 22%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모펀드가 청산됐을 때 오히려 어떤 이 롯데정밀화학이 두산솔루스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무게를 더 둘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가 오래 길었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길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제품 가격은 개선될 수 있겠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5만 5, 6천 원대 부근 직전 고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변수가 있겠죠. 네. 이런 어떤 가격들 동향이 확인돼야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화학주 내에서는 변함없이 탑픽은 금호석유인가요? 어떻게 하셨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소개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화학주들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조언을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게임주 내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579억 원, 영업이익은 284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 게임즈 오늘 이제 특징주로 준비를 하면서 전일 FM 가이드 들어가서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9월 이후로 증권사의 리포트가 정말 전무하더라고요, 차장님.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별로. 왜냐하면 빅히트도 그렇고 네. 이게 그 IPO 기업들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보유회수 물량이 계속 나와요. 이게 풀리니까. 그러니까 빅히트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게 뭐 예전에 뭐 2,000원대, 뭐 10,000원대 이제 그 예전에 투자했던 이제 그런 사모펀드 쪽에서 네. 물량을 지금 대규모로 좀 출회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언제 어디서 이런 물량들이 또 나올지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수급 이슈가 좀 끝나야 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논란에서 아직은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멘텀은 뭐 오늘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실적보다도 네. 그 신작 PC 게임이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래프톤에서 이제 만든 게임이죠. 그래서 12월 10일 날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PC 게임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바일도 아니고 PC라서 좀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출시 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만약에 흥행하지 못하면 회사 존재 가치조차 없어진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던데. 아, 근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유통만 하는 회사예요. 중간에. 네. 약간 이제 텐센트 같은 기업입니다. NC는 자기네가 직접 개발도 하고 유통을 다 해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중간에 유통을 하는 이제 퍼블리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이 실패한다고 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네, 한 회사 애널리스트가 네. 저한테 너무 과격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거는 좀 너무 네. 이거 그 게임을 만든 개발사가 오히려 타격을 받겠죠. 크래프톤이. 왜냐하면 네. 크래프톤 내년에 엄청난 대우잖아요. 그 회사 상장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실패해버리면 크래프톤 IPO에 오히려 차질을 빚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 강도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카카오톡은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충격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12월 10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카카오 게임즈한테. 왜냐하면 이제 엘리온도 출시가 되는데 네. 그날이 또 3개월 기간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는 날이에요. 12월 10일 정확히 3개월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289만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1개월 그때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렸을 때가 400만 주가 넘어서 주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또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다만 또 12월 10일 날이 또 코스닥 150 편입이 될 수 있는 또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네. 되게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꼬여 있는데, 어쨌든 12월 10일 이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수급이 좀 그래도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지금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PER도 지금 41배입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가 25배인데 저라면 당연히 NC를 살 것 같아요. 그냥 만약 굳이 내가 게임주를 사야 된다면. 카카오보다는 좋은 또 대안, NC라는 국내 1등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뭐 주가는 빠져서 크게 급락은 안 할 것 같지만 올라가기는 아직은 좀 버거운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또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주가가 여기서 또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차장님께서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이죠, 오늘은? 네, 네. 앞서 엘리온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엘리온 관련돼서는 리저씨들이죠.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저희 세대 쪽이 PC 쪽의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은 높다는 쪽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거 아닙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그게 아니라 네. 오늘 아까 앞서 차장님께서도 2차 소부장 관련된 얘기들 하셨는데 기관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네. 기관들 쪽에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매수가 코스닥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 유니셈이라는 회사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칠러 이제 온도 낮추는 거겠죠. 칠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스 스크러버, 그러니까 즉 독성 물질 제거하는 쪽이 매출이 양대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봤을 때 또 신규 사업으로 특이한 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보안 장치를 개발해서 스마트 물류 쪽도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쪽은 실적이 나는 거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주목하는 게 실적 같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도 이를 연결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기준으로 한 325억, 한 35% 작년 대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대가 조금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시세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온다고 그러면 레벨업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변화의 기조가 나온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항상 8,000원대가 저항이었다라고 치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내년 실적 전망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길게 봤었을 때 지난 흐름들의 박스권 안쪽에 깊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9,000원대, 10,000원대 시도가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점진적인 변화 흐름들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 근데 그러십니까? 그래서 네. 9,000원대, 10,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손절가는 한 6,300원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셈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전략까지 저희가 마무리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수관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